네,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추천드린 종목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전략에 요효할지 이야기 나눠봅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3월 6일에 매수했던 3기 EV, 배터리 팩 보호 부품 이런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지난 화요일 AS 때 바닥을 다지고 주가 실적 모두 긍정적 의견 주시면서 보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장중에 2% 넘게 올랐거든요. 3기 EV 추가 의견도 들어볼게요. 네, 상기 EV는요. 네. LG 엔솔 등에서 수주를 우선 수주 잔고한 8,500 대예요, 원래. 뭐 굉장히 많은 수량이죠. 수주 잔고가 예정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앞으로의 미래가 튼튼하게 자리 잡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기차의 필수인 팩을 보호하는 엔드플레이트 분야에서 국내 1위란 말이죠. 우리나라의 배터리 산업은 정말로 대단한 세계적 수준의 대단한 산업이거든요. 여기에서 엔드플레이트 부분에서 1등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기본적으로 장사가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리고 8,500억 정도 수주잔고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폭스바겐 같은 유럽이나 북미 쪽 이런 쪽도 충분히 커버를 해서 특히 북미 쪽에서 품질 평가 부분에서 완전히 통과가 돼서 지금까지는 유럽 쪽으로 주로 수출을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북미 쪽을 한다면 사실 북미가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미래 성장 가치가 충분히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실적도 탄탄하게 받치고 수주잔고도 높기 때문에 보유를 하셔도 전혀 무리가 없겠고 네. 다른 2차 전략과 다르게 이건 별로 오른 게 없는 주식이죠. 그러니까 보유 전략을 유지하는데 무리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3기 EV 동일하게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3월 20일에 매수했던 이지입니다. 수익률 167% 달성한 종목이고요. 지난 AS 때 저가에는 마이너스권에서는 매수가 유효하고 중기 보유로 급등 시 수익 실현 쪽으로 계속해서 의견 주셨거든요. 이 쥐도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지는 이번에 테슬라가 네. 전기 트럭 요걸 갖다가 이제 한다고 그러는데 요걸 LFP로 네. 하겠다 이랬죠. 네. 그래서 아마 LFP는 뭐 그렇게 대세가 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이제 좀 중등 조금 프리미엄급이라든가 네. 중가 이상, 즉 그걸 중가를 우리가 보통은 25,000달러를 잡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천만 원 정도 이상. 그 정도 되는 전기차 그레이드는 대부분 아마 NCM을 쓸 거다. 이렇게 되고 그거보다 더 싸구려 2천만 원, 1천만 원 이런 데는 이제 LFP가 많이 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트럭도 LFP가 좀 들어갈 것 같아요. 네. 좀 무거워도 되니까 에너지 밀도가 낮아도 되니까 이제 고를 수 있는데 그런 경우가 한 만일에 세계 시장에서 LFP가 한 20% 내지 30% 그 정도를 점유할 수만 있다면은 이거는 고순도 산화철을 세계 1위로 생산하는 이지는 빛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 주식은 뭐 높게 따라갈 필요는 별로 없어요. 이놈의 종목의 특징이 단타하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많이 들어와 있는지 확 오르면은 또 밀어버려요. 밀면은 또 땡겨요. 그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주가 확 밀렸을 때 잡아놓으면 된다. 그리고 결국은 한 몫은 할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지금은 요런 이제 들락날락거리는 구간에 있으니까 그렇게 단기 매매를 좀 해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조금 요걸 길게 가져가서 한번 로또 형태로 한번 대박을 노려보겠다 그러면은 주가가 좀 빠졌을 때 분할해서 조금씩 사갖고 이렇게 좀 적당한 비중 한 10% 20% 이렇게 들고 있으면서 한번 노려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FP 배터리 사업성 다시 설명해 주시면서 주가 조정 시 매수, 급등 시 이익 실현으로 의견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3월 27일에 매수했던 칩셋 미디어 시스템 반도체 수혜 관련 종목입니다. 실적 좋은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고 최근에 이거래 반도체 훈풍과 함께 강세를 보였습니다. 칩셋 미디어는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요게 이제 시스템 반도체거든요. 네. 고해상도의 그 부품을 갖다가 매출을 올리는 그런 건데 시스템 반도체 쪽이 이제 삼성전자가 한 300조 투자하겠다고 그랬죠. 삼성전자는 역시 참 대단합니다. 앞으로 5년 내로 대만의 TSMC를 누르고 이 파운드리 쪽, 이 분야 시스템 쪽도 세계 1등을 하겠다. 그다음에 메모리 반도체도 세계 1등을 하겠다. 이러니까 얼마나 보물 같은 기업입니까? 이 삼성전자가 있음으로써 우리나라의 국격이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정학적인 그런 리스크도
이 삼성전자가 있음으로써 아마 이런 선진국 동맹들도 한국을 지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누구나 할 겁니다. 자관 이 칩셋 미디어는 이런 쪽 분야에서는 특히 고해상도 이런 쪽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중기로 가져가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실적도 아주 탄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중기로 가져가는데도 무리가 없겠다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뭐 반도체도 주도주 테마로 올라오기 때문에 보유 전략 유지하는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네, 중기적으로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다음은 종목입니다. 4월 10일에 매수했던 엔캠입니다. 2차 전지에서 전해액 관련 종목이죠. 생산 캐파 늘어나고 있고 이 부분이 주가에 반영될 거라 전망 주시면서 보유로 제시해드렸거든요. 추가 의견 들어볼게요. 예, 이 엔캠은 네. 전해액 분야에서 IRA의 최대 수혜주인데 지금 주가가 왜 이렇게 빨리 못 가느냐 네. 이러면은 못 가는 이유가요. 네. 요 전해액은 공장을 다 지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또 납품을 해줘야 되는 네. 약간 후발적으로 이 매출이 일어나거든요. 지금 북미 쪽에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LG엔솔이 공장을 때려 짓고 있잖아요. 그렇게 짓고 있으면 그 옆에 또 바로 붙어갖고 요 전해액 공장을 지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뭐 우리나라에서 전해액을 갖다가 배로 실어서 저쪽에 미국으로 나르려 그러면 이게 굳어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안 돼. 그 옆에다 공장을 조그마한 지어가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게 공장을 다 지어야만이 매출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매출 일어나는 속도가 조금 늦어. 뭐 지금도 물론 다 팔고 있죠. 팔고 있는데 지금은 수량이 상대적으로 좀 적고 앞으로 이제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다 하는 거기 때문에 미래로 갈수록 이거는 언젠가 한번 일낼 주식입니다. 네. 그래서 보유 전략 유지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고요. 네. 요게 지금도 1년에 67% 지금 계속 성장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서 무리가 없는데 지금은 투자를 많이 하는 단계다 보니까 요것이 뭐냐면은 실적에 대한 비용이 또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익률이 상대적으로 좀 적어요. 한 3% 정도 이렇게 적으니까 이 평가를 좀 낮추고 있는데 날이 갈수록 이 주식은 값어치가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보유 전략 유지하겠습니다. 네, 공장 완공 후에 실적이 반영되기에 후발로 갈 종목이라고 합니다. 동일하게 홀딩 남겨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4월 24일에 매수했던 MS 오토텍인데요. 화요일부터 주가가 좀 조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약세 마감됐고요. MS 오토텍도 오랜만에 좀 이야기 주셨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네, MS 오토텍은 추세를 따라서 올라가는 주식인데요.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자동차 부품주죠. 자동차 부품인데 좀 튼튼한 이런 고강도 경량화 부품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인데 영업이익률 한 7% 정도 되고 중국에도 납품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추세대로 다시 내려왔죠. 그래서 또 반등 줄 타이밍이 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적도 아주 좋죠. 그래서 낮은 가격에는 절대 팔 필요가 없는 주식이에요. 네. 네. 저가에서는 팔 필요가 없는 종목이다. 제가 너무 갑자기 끊으셔가지고 타이밍 놓쳤네요. 갑자기 네. 끊었나요? 네, 다음 종목으로 이어가 볼게요. 예. 5월 15일에 매수했던 파라다이스. 전문가님께서 자주 애용하시는 곳이라 의견 주셨는데 네. 화요일 이후부터는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좀 연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중국 관련해서 또 한알량 이야기 나오면서 약간 얼어붙었을까요? 예, 약간 뭐 그런 부분이 약간 있죠. 약간은, 그런데 별로 큰 영향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은 뭐 중국 쪽에서 단체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지장이 있을 거다 이런 정도는 어느 정도 좀 규제를 할 거예요, 중국에서. 그런데 이제 VIP들 이렇게 와서 한국에 와서 영종도에서 초특급 호텔에서 카지노 하는 사람들은 단체 관광객으로 오지 않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그냥 와서 네. 몰래 와서 아마 밤에 몰래 올 겁니다. 몰래 와서 그냥 카지노 칩을 바꿔갖고 네. 이렇게 돈을 몇천만 원씩 이렇게 쓰고 가기 때문에 그런 단체 관광객과는 별 상관은 없고 실적이 작년 4분기에 흑자 전환했고 원래 1분기는 흑자가 더 늘었고요. 네. 지금 가보면은 이제 이 사우나 시설도 지금 굉장히 잘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보시면은 아주 좋을 겁니다. 네. 사람도 많이 오고. 네. 뭐 뷔페는 가보면은 뭐 뷔페 한 번 먹는데 네, 비싸잖아요. 예. 네. 그 뭐 1인분에 한 15만 원 정도 해요. 오, 네. 둘이 먹으면 30만 원 들어가거든요. 그쵸. 그래 들어가는데 그런 정도인데도
자리가 없어요. 인기가 많군요. 그래서 뭐 11시 50분에 딱 갔는데 벌써 줄을 잔뜩 서갔고요. 간신히 들어갔습니다. 네. 그 정도니까 이 장사가 좀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흑자도 완전히 이제 굳어졌고 앞으로는 뭐 중국에서 별로 안 와도 일본에서 지금 엄청 많이 오고 있는데 미국, 유럽 뭐 아니 요즘에는 무슨 중동에서도 엄청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별로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꾸준히 뭐 중국이 안 와도 잘 될 거고 오면 더 좋겠지만요. 네. 그래서 앞으로 실적이 꾸준히 성장할 기업이기 때문에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 성장세와 함께 역시 보유로 의견 남겨주셨네요. 마지막 종목입니다. 지난 방송 추천주였던 5월 22일에 매수했던 다우데이터 저평가 우량주로 추천 주셨거든요. 주가는 횡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야기 네. 들어볼게요. 뭐 그냥 빠지도 안 하고 오르지도 안 하고 횡보를 쭉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것을 이제 횡보를 하고 있으니까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은 네. 사실 대단히 방어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 견조하다. 왜냐하면 네. 그 당시에 다른 주식들 삼천리나 서울가스나 성광 이런 건 전부 박살났어요. 네. 최근에 주가가 확 무너졌거든요. 근데 요것만 안 빠지고 딱 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 사고 있냐 하면 외국인이 열심히 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싸다는 것이죠. 우선 뭐 기업의 지금 시가총액이 6,200억인데 뭐 순이익이 7,000억이에요. 이건 너무 사지 않냐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지주회사니까 가치평가는 좀 낮추긴 해야 되겠지만 네. 그래도 어쨌든 너무 싸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아마 뭐 검찰에서 조사 좀 하고 있는 거 이것이 마무리되면은 급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견조한 추세를 잘 지키고 있다. 목표가까지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저희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는 추천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9시에 명동고래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교환권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